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한 주의 시작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 매수 우위 쪽으로 기울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을 더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1% 넘게 오르면서 222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큰 힘이 되어주면서 67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엔터주와 화장품주가 그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주와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밖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는 쪽이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좀 더 진정이 되면서 1,156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이제는 훈풍이 불려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네. 특히 삼성전자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됐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는 좀 기대감, 이 두 가지에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여태까지 이 악재가 한번 나온 뒤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안 팔고 계속해서 연속 매수했거든요.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는 좀 조만간은 이 신고가의 랠리를 좀 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계좌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상승하지만 내 계좌는 올라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 파라오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들을 잘 초이스하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자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갔다. 지수의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의 키포인트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 지수의 상승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제 막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이 횡보 박스권을 지켜줄 것이라 좀 생각이 돼요. 이 횡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인트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중간에 눌림목을 좀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박스권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종목이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구간을 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럼 우리는 이 차익 실현한다면 다시 어디서 사야겠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사시는 게 매우 좋겠죠. 이러한 포인트만 맞춰 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는데 내 계좌를 조금 더 수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시니까요. 지수의 좀 상승의 흐름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하시고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이야기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좀 좋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식 명언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슈에 팔아라 라는 이슈 내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슈의 종목을 팔아야 될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뭐 기타, 뭐 다른 종목권들도 굉장히 많지만 엔터 종목권들도 오늘 잘 가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자 제가 이 명언에 맞는 종목들은 바로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제가 이 투자병법 방송에서 연속해서 추천드렸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전형적으로 파라오가 말하는 세력주 차트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언제부터 드렸냐면 여기 자리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가가 1차적인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지만 적정 주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안쪽에서 횡보 자리를 가져가는 종목들은 20일 이평선, 이 황금색 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이평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적극적인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그 뒤에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 파라오가 짚어드렸던 여기 이 현재 시작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 드려요. 이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오늘자 어떤 이슈가 떴냐면 이 이낙연 총리가 종로라는 지역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종로라는 지역은 서울 지역들 중에서 특히나 총선에 앞서서 총선 선거의 지역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항상 뭐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거쳐갔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지역이 이 종로 지역에 출마한다는 이슈와 함께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슈가 났어요. 그럼 남들은 이런 이슈를 보고 이제 막 따라잡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파라오 전문가 방송을 미리 보고 편입하신 분들은 이럴 때 분할 매도를 이제 시작할 것이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이슈를 보고 사겠죠. 정반대의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현재 자리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고요. 분할 매도. 뭐 예를 들어서 한 4번에 나눠서 매도하든가 한 3번에 나눠서 매도하든가 뭐 2번에 나눠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올라갈 때 전고점 매물대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한번 매도하시고요. 그 이후에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수익과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과 이제 금액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자리들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자리는 미수나 신용 그뿐만 아니라 현금을 통해서도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절대 추가 편입보다는 무엇을 하시라고요?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이어나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이슈에 팔아라라는 말이 유효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과요 불급하지 마시고 조금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명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종목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SDN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낙연 총리가 종로를 지역구로 해서 출마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낙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흐름 좋았는데요. 이 SDN은 7.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SDN 대응법 주실까요? 자, SDN 아마 근데 제가 오늘 이 AS 시간 너무 고민했어요. 뭐 제가 추천한 종목이 뭐 죄다 올라가가지고 뭐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거의 10종목 중에 9종목이 올라갔더라고요. 손절이 나간 종목도 원칙 손절을 해서 뭐 한 종목 정도가 손절이 나가게 되면 좀 안타까웠지만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올라가 주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살짝 양봉을 보여준 종목들 때문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DN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오늘자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서원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뭐 이런 종목은 한번 더 홀딩해 볼만 하죠. 근데 이런 SDN 같은 종목들은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저가 자리에서는 적극 매수하셔라, 적극 홀딩하셔라는 말씀드렸고, 아마 추가적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수익까지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요. 뭐 정말 단기간이지만 벌써 4거래 만에 15%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인데 이제 이 종목이 좀 고민됩니다. 전문가님 매물대 자리인데 홀딩할까요? 보유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시죠? 일단 파동 자리는 명확합니다. 1차적인 급등 눌림목 이후에 주가가 횡보 자리가 나오게 되면서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의 그림을 가져가게 됐고요. 이 차트 뒤에 나올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께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 SDN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대장은 아닙니다. 완전 대장주격 종목이 속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대장으로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따라오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SDN 수익 실현 조금씩 해나가시면서 계좌 불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대 자리에 와 있는 SDN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계속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DN이었고요.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도 오늘 8%에 가까운 파동이 나와줬는데요. 전문가님, 대장주인 이월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월드 차트 바로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뭐 세력주의 전형적인 흐름을 그려가고 있다. 뭐 두 번 설명 안 할게요. 차트는 정확하게 이런 자리가 나와줬고요. 파라오가 적극적인 매수를 드린 자리 어딥니까? 바로 이 맥점 자리였습니다. 이 맥점 자리 이후로 몇 퍼센트 안 올라간 것 같지만 벌써 20% 파동이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슬슬 뭐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분할 매도 하셔야겠죠. 수익 실현에 가볍게 들어가고 있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도 수익 실현을 줄 만한 맥점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들고 가시면서 익절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점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님, 요 종목 20% 수익 난 거 맞고 정말 20% 수익도 소중한데 내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합니다. 더 끌고 가서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분할 매도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상한가 한 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세력주의 패턴을 알려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뭐 했습니까? 세력주 패턴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번 이낙연 관련 종목이요. 날아가도요. 다른 종목 또 잡을 거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뭡니까?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출판사. 정확하게 세력 매집 패턴에 정확히 일치하는 종목이라 설명이 드렸고 1차 급등 뒤 눌림목 적정 주가를 지키면서 횡보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종목이 급등세를 날렸습니다. 이런 세력주들이요. 이낙연 관련 종목 급등한 다음 또 급등할 종목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이월드 같은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미련을 두시기보다는 다음 종목들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행복하게 분할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울 수 있는 이월드 과유불급 기억하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원개발인데요. 우원개발은 눌렸다가 급등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님, 우원개발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를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 종목을 바로 저번 주에 추천드렸죠. 바로 저번 주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라. 편입해서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완전한 대장은 아니에요. 다만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 짝이라도 한 듯 앞에 보셨던 차트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뭐 같은 테마이기도 하지만 차트 흐름이 굉장히 똑같고요. 세력주의 전형적인 차트를 가져가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주에 장중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 음봉에서 풀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뭐 누군가는 이건 미친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자, 정확하게 세력주의 차트를 알고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주가는 눌림목 이후에 단기간에 25% 정도의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시고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한 15% 정도의 수익권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세종시 관련 종목이고요. 세종시의 해저터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이슈가 떴죠? 지금 이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출마한다라는 이슈가 떴어요. 그 전에 세종시에 출마한다는 이슈가 떴을 때 이 우원 개발이 잘 움직였던 겁니다. 이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에 출마하면 이 우원 개발이 추가 급등을 하는 거고요. 이 이낙연 총리가 종로 지역에 출마하면 아마 이 종목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양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 종목은 다른 이낙연 관련된 종목보다 좀 더 빠르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원 개발 이슈가 이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은 남화산업입니다. 남화산업은 최근에 눌렸다가 일주일 사이에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8%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16,75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남화산업 수익 본 거 이것도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당연할 것 같아요.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딱 차트 보시면 너무 지겨운 차트가 나왔어요. 맨날 봤죠? 8호가 맨날 말했고 맨날 추천했죠. 근데 좀 지겨운데 이 종목을 보면 좀 미소가 지금 좀 웃음이 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수익을 준 종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단기간에 20% 이상, 2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역시나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입니다.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17,000원짜리 부근에서 여러분들께서 1차 매도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1차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신고가 라인에서 2차 매도가 들어가시면 충분히 훌륭한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세력주 차트 또 있습니다. 또 저가에서 또 잡을 수 있는 만한 종목들 가져가면 안전하게 20% 30%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으니까요. 후속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화산업 16,000원 선에서 1차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항상 많이 강조하셨던 바로 국영 GNM인데요. 국영 GNM도 최근에 흐름 좋고요. 오늘도 5%가량 상승 마감하면서 2,8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국영 GNM도 매도인가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파라오가 찍어준 종목이 너무나도 잘 급등하다 보니까 요 종목 질문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 지겹게 말씀드렸는데 매일 질문하셔서 이게 제가 매일 AS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빠르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원래는 대장주격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좀 후속주적으로 좀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건 작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주가는 단기간에 파라오가 추천하고 나서 9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전략 매도하라는 말씀. 이런 90%, 50%, 100%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다음 맥점 자리에서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과감하게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른 급등이 나왔던 국영 GNM 전량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님의 별명을 하나 지어봤는데요. 네, 이 정치 테마주의 파라오. 네, 정치 네. 테마주의 파라오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정치 테마주 공략법을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이 정치 테마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또다시 급등 나올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집이 들어갔고요.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우리에게 편안하게 20%, 30%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투자 전략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 구경지에는 100% 후속 종목 후속 종목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흐름을 아셔야지만이 실제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시니까요. 그 비법 알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의 파라오님께서 더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치 테마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 강의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런 패턴을 통해서 급등이 나오는구나.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도대체 이 세력 매집 패턴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맥점에서 짚어낼 수 있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자 강의 준비했습니다. 이 세력주를 통해서 후속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비법 오늘 강의 집중하시면 모두 다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종목 잡고자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을 불러내는 세력주를 포착하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원개발, 이월드, SDN, 이외 기타 종목들,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빼먹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후속 어떻게 좀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빼먹은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이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 수익에 취해서 자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초심의 마음으로 후속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우리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수익을 준 이 세력 매집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꼭 남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N자형 패턴입니다. 그죠? 그 어떤 곳에서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렸던 N자형 패턴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한 N자형 패턴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 이런 파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가장 첫 번째 급등이 나온 다음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대략적으로 100%짜리, 종목에 따른 100%짜리, 작게 나오면 한 50% 정도 파동이 나온 다음에 더 올라가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이슈가 있고 세력들이 주가 관리해서 더 많이 급등시키면 좋은데 굳이 여기 자리에서 멈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종목이 단기간에 너무나도 빠른 급등세를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누가 감시를 들어가게 됩니까?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계좌 추적 솔직히 당하면 뭐 안 걸릴 곳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통 100% 정도 이상의 파동을 무리하게 보내지 않고요. 종목 자체는 투자 경고, 투자 뭐 주의, 뭐 투자 위험, 그리고 뭐 단기 과열 정도 지금 현재 공시가 뜨게 되면 더 이상 너무나도 많이 급등시키진 않고요. 그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주가를 의도적으로 뭐 떨어뜨리겠죠. 아마 저가에서 잡았던 물량을 1차적으로 매도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일단 수익도 냈고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종목을 버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의 이슈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로 이런 패턴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나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다른 기타 이슈와는 좀 다르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대선 테마 이슈는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웬만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웬만하면 총선 선거하고 대선 선거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악재가 아니면 과거에는 뭐 홍정욱에 대한 주자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파동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급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추가적인 급등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앞서 보여드렸듯이 너무나도 빠르게 급등시키다 보니까 조금 경고를 했죠.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너네 너무 주가 너무 급등시키면 이거 문제 삼는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을 바로 만들어내기에는 이 고점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가에서 1차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이어갔기 때문에 고가에 물린 개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개미들은요, 나중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세력이 급등시키고 싶어 할 때 악성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대를 털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입니다.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적정 주가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는 적정 주가를 지키고 파동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점이 그냥 가만히 횡보하는 게 아니라요. 주가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흔들까요? 고점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 혹은 희망을 가졌다가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손절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구간을 대략적으로 뭐 길면 뭐 한 달 정도, 짧으면 뭐 2주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러한 횡보 자리를 만들게 되고요. 주가를 만든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물량 악성 매물대를 털어낸 뒤에 추가적인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전형적인 제대로 된 N자형 파동입니다. 가끔가다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 많이 착각하시냐면 한 달 이내로 나오는 N자형 파동에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세요. 이 보통 세력주 차트는요. 최소 2개월 이상입니다. 2개월 이상 지금 현재 이 주가 차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달 이내로 나오는 N자형 파동은 제대로 된 N자형 파동은 아니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께 다음 실전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관련 이슈입니다. 종목은요. 지금의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를 만들어가게 되면서 주간 1차 급등 그리고 눌림목을 보여줍니다. 아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1차적인 급등이 급하게 나오면서 투자 경고라든가 단기 과열이 먹었어요. 지금의 들어가기 직전 자리에서 경고 공시가 뜬 다음에 지금의 종목이 그 다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가는 급락을 하면서 단기 조정 구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치게 되면서 많이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 박살이 났지만 주가는 더 크게 내리진 않습니다. 어디까지?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적정 구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적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는 거겠죠.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정 주가를 유지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이 났다가 눌림목 6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았고요. 적정 주가를 지켜주게 되면서 이 황금색 선 보이시죠? 20일 이평선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들어가는 이런 구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저가에서부터 세력 주가 관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게 되고요. 단기간에 40%의 수익을 줬었던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수익을 주면 어떤 종목이든 우리에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삼성전자를 사든 뭘 사든. 그죠? 굉장히 좋은 파동을 보여줬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뭐 유니온,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는 새로운 이슈를 터뜨려내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지만 이 자리까지는 제가 바라본 자리는 아니었고요. 첫 번째 급등 자리까지가 파라오가 말하는 세력주 패턴에 일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맥점 자리에서 짚어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메가임디라는 종목이죠. 메가임디, 첫 번째 급등이 나오고요. 눌림목이 나왔죠. 적정 주가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눌림이 나왔지만 초록색 선 60일 이평선 이탈합니까? 이탈하지 않습니다. 종목은 지켜주게 됩니다. 지켜주게 되면서 횡보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고요. 20일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정배열 자리를 그려가게 되겠죠. 이 자리에선 정말 함부로 누구나 찍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만 세력주를 아시는 분들은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어야겠죠. 이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이 자리가 감히 확률 89%의 높은 자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파동 70% 안쪽에서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주가 관리가 현재 이어지고 있었다.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이런 국영지엔과 같이 대선 테마 종목들 눌림목이 나오다가 급등이 나오는 100% 정도, 90% 정도의 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그 이외에 뭐 우원개발 같이 종목을 매수하고 급등하고 맥점 자리를 지키면서 급등해주는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전문가님, 이 종목들 날아가고 나면 우리 이제 뭐 잡아요? 이제 우리 잡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관련 종목들 날아가고 나면 우리 끝인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이 말할 때 살 걸 그랬어요. 저 손절도 못 치고요. 남아산업도 못 먹었고요. 지금 우원개발도 못 먹었고요. 국영지엠도 못 먹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전문가님 이제 막 살라고 하니까 날아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잡았다고 했죠? 이 종목이 물론 이슈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가 존재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낙연 총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왜 추천했습니까? 세력의 주가 관리가 들어왔고 파라오가 말하는 확률 89%의 맥점 자리가 나왔기 때문이죠. 주가는 맥점 자리 기준에서 100%가 날릴 만큼 힘이 있는 종목들로 변했고요. 종목은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급등세를 보여준 몇몇 종목들에 해당하는 흐름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다가 이번 시기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남아산업 같은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매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전문가님 이렇게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전문가님 이제 총선이고요. 총선 시작도 안 했고요. 내년 대선까지 한번 바라보면 어차피 이 종목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해요? 보유하지 마시고요. 전량 매도 치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파동만 먹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종목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냐? 바로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억나시죠? 요 차트.
전형적으로 세력주, 이 대선 종목들은 세력주 차트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차트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종목들도 보성 파워텍이다. 2차 급등 나오니까 남아산업도 또 갈 거다라는 설명 드렸고 정확하게 차트 흐름을 그대로 그려가고 있어요. 무슨 카피한 듯이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기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종목은 2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보성 파워텍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물론 대선 총선 지속이 되죠. 다만 보성 파워텍 단기간의 차트만 보셔도요. 조금 눌림목 나오는 게 느껴지시죠? 이걸 조금 더 크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보성 파워텍은요. 어디 자리냐면 A 자리에 있는 보성 파워텍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N자형 파동 보이시죠? N자형. 요 N자가 요 N자형 패턴이 바로 어디 있는 N자형 패턴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N자형 패턴이에요. 여기 A 자리 보이시죠? 조금 여기 N자형 패턴을 확대해 놓은 게 바로 전에 보셨던 보성 파워텍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면 총선 시기 시작 전. 총선 시작 전에 첫 번째 파동을 한번 만들고요. 주가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러고 N자형 파동을 보여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지 않고요.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 조정받습니다. 언제까지? 하반기 전까지. 정확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는 6개월 단위로 나누게 되죠. 보통 상반기는 6월 달까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이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께 보시듯이 이 6개월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지지부진 흘러가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6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작은 정확하게는 9월달부터 파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에 대한 기대감으로? 총선도 끝났죠?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해요?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자리와 C자리 두 번의 N자형 파동 자리가 주가 관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대략 10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상태에서 종목을 다시 볼게요. 지금 우리는 남아산업을 계속 보유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해야겠습니까?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대감 있죠? 맞아요. 더 올라갈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점으로 향하는 자리입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감하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N자형 파동을 완벽하게 즐기시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 동안 뭘 해야 될까? 중간에 시간이 비죠. 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대선 테마가 아닌 다른 세력주들. 제가 과거에 추천해드렸던 삼성출판사와도 같은 엔터 관련 이슈나 혹은 그 다음에 말씀해드렸던 교육정책 관련 종목인 메가MD나 이렇게 교육 정책 관련 종목 혹은 개별적인 엔터 관련 종목들, 새로운 이슈의 세력주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수익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낙연 총리 관련된 종목들은 대장주는 분할 매도하고 후속주 종목들을 좀 공략할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다음 관련 종목들. 후속 세력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후속 종목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뭐 이걸 알아드실 분들 알아드실 거예요.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요. 이제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매집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은요. 정확히 어디 자리에 있냐면 남아산업으로 치면은 딱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눌리게 되면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매집이 새로 일어났고 세력주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기 이낙연 총리 관련 후속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야지만이 이번에 이낙연 관련 종목 놓치신 분들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번 같이 후회하지 않고 다음 종목 잡아갈 수 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급등 종목 너무나도 많고요. 시장이 올라가면서 투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고요. 30%에서 20% 뿐만 아니라 100% 가까이 날아가는 종목들 확률 높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요. 시장이요. 100%는 없겠죠. 다만 10종목 중에 9종목이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10종목 중에 9종목이 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젠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실 때가 아닙니다. 움직이실 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손실 종목, 보유하고 있는 손실 종목에 너무 얽매이시기보다는 새로운 맥점 자리에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이 세력주 종목들 저와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낙연 관련 종목들 후속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9시 30분에 시작하는 방송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다음 이어서 추천주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세력주를 포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목은 이름은 셀리버리라는 종목입니다. 차세대 항암제 좀 개발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이슈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슈를 받는 타이밍에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권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테마 종목권에서도 나왔었던 전형적인 차트죠. 1차 급등, 눌림목,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모습, 살짝 이탈했지만 유지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가는 흘러내리지 않고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종목은 좀 한번 참고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에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워낙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눈치를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림목 자리가 좋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좀 많이 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무리 종목이 이슈가 터져도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고 하면 힘을 크게 쓰지 못하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권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세력 매집 패턴에 정확히 일치하더라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고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시장이 급등할 때 연속된 급등세가 나올 때 적극 배팅을 하실 수 있는 종목권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아래 종목은 저가 자리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종목 가치 자체는 한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까지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6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세력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6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 지우고 이 초록색 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을 크게 이탈하면 안 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 60일 이평선 살짝 이탈해주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굉장히 대장주격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흐름 자리가 나쁘진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6만 원짜리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자리는 7만 원짜리 보시고요. 파동이 잘 나오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신고가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건부로 한번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릴게요. 종목의 손절가 자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6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요. 57,000원짜리, 이 손절가 자리는 57,000원짜리로 60일 이평선 부근을 잡아가시면 매수하고 나서 짧은 손절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파동이 나왔을 때는 20-30%짜리 상한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확률 높은 자리라는 설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더 많은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가는 특성이 있는 셀리버리 오늘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60일 이평선을 지켜주고 지금이 아닌 조정이 나왔을 때 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7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57,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관심 편입주 넘어서서 히든 종목,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죠. 아마 오늘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셀리버리로는 만족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무슨 오늘 하루 종일 대선주 추천해서 수익 난 거 보여주렸는데 뭐 이거 봤는데 이 대선주 말고 다른 종목을 추천하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대장주는 저가 자리, 맥점 자리를 다 지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대장은 아닙니다. 대장들은 이미 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점 자리를 놓쳤어요. 다만 후속주 종목 중에 저가의 자리에 있는 종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타이밍만 좋으면 여러분들께서 저가 매수에 편안하게 매수해서 한번 상한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낙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고점에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속주 종목을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차트로는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GNM 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과거에 국영GNM을 말씀드렸던 요 차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1차 급등, 눌림목, 적정주가 지켜주게 되면서 횡보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상한가, 그리고 급등, 추가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90%가 넘는 수익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지금 이낙연주 못 잡아서 후회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꼭 참여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